안녕하세요. 짠내라이드입니다. 지난번 이야기에 이어서 자전거로 살 뺀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전거, 특히 지난번 2편까지는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계속 살을 뺀 이야기를 드렸고, 요번에는 기존에 살던 데보다 조금 멀리, 직장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서 대략 10km 정도 편도 거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를 간 이후에 우연한 계기로 로드 자전거, 보통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로드 자전거를 입문용을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를 교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기 자전거보다는 로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운동량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대략 10km 거리를 왕복 20km죠. 한 2, 3일에 주 5일 동안 근무를 하면서 한 2, 3일 정도에 이렇게 한 번씩 타게 됐죠. 아무래도 이제 술 먹을 날도 가끔 있기는 하죠. 어쩌다가 한 번씩. 그리고 비가 와서 두고 갈 때도 있고, 눈이 와서 두고 갈 때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비가 와서 그럴 경우에는 동네에 있는 전기 자전거인 카카오 자전거를 타기도 했고,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주말에는 한 40km, 30km에서 왕복이죠. 30km에서 40km 내외의 거리를 한 번씩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 번씩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한 번이라도 갔다가 오는 그런 운동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계속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아주 조금씩 매일 몸무게를 재다 보면은 술 먹은 날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저녁을 식사를 먹고 이제 몸무게를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바로 나오자마자, 아니면은 눈 뜨고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 이런 특정한 지점에 몸무게 재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계속 재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몸무게가 얼마가 계속 빠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한 500g, 400g씩, 적게 빠질 때는 한 200g씩 해서 조금씩 계속 빠지는데 아주 이게 재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조금씩 빠지는 그 자기 패턴을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갖다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빼다 보면은 자전거 종류는 로드 자전거를 타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에 전기자전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TB도 상관없습니다. 신문 구독하면 오는 철TB도 보통 이제 스틸 소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스틸 소재로 만들어진 MTB라 그래서 철TB라고 따는데, 철TB도 상관없습니다. 하이브리드도 상관없습니다. 자전거의 종류에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로드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그럴 뿐이지 운동 효과에는 서로 간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도리어 로드 자전거는 속도가 빨리 나고 멀리 갈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 운동 효과 자체에 이렇게 특이한 다른 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10분도 타기가 힘듭니다. 체력이 뒷받침돼 주지 않고 그냥 그동안 운동을 거의 안 하시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분 정도 타기도 상당히 힘들고, 한 10km 내외를 타는 것도 사실 상당히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로드 자전거를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타시고 나중에 운동을 직접 진짜 하신다면은 입문용 로드 자전거라도 타시길 권해드리는 이유는, MTB나 하이브리드나 이런 생활용 자전거에 가까운 자전거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체를 이렇게 세우고 하기 때문에 복근이나 이런 상체에 이제 부담을 주면서 이제 좀 약간 운동을 주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드가 그런 로드 사이클이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기 때문에 적극 로드 사이클로 운동을 하시길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전거로 다이어트를 할 때의 가장 중요한 게 식욕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식욕이 폭발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폭발된 식욕을 자제를 못 해가지고 이제 많이 먹고 내일 또 운동하면 되지 하는데, 또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 또 운동하기가 싫어져요. 이제 그런 악순환에
빠지다 보면은 이제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살은 다시 찌게 되고, 예, 이런 운동 요요가 또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가장 좋은 점이 제가 운동을 하면서 꼭 저거한 거는 아침은 꼭 먹습니다. 삼시세끼는 꼭 먹어줍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도 운동하고 저녁에도 이제 운동하고, 그러니까 출퇴근으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계속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들어오는 뭐가 있어야지 사실 이걸 유지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정말 피곤해지고 자전거 타기가 싫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무조건 뭐라도 먹습니다. 그럴 때 막 먹기라도 싫고 막 이런 저거 때가 되면은 아침에 그냥 커피 믹스라도 타 먹습니다. 커피 믹스가 의외로 칼로리가 50칼로리 정도입니다, 하나에. 그리고 달달한 당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정말 저거 하더라도 그거라도 먹으면은 일단 힘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보통 커피 믹스 안 먹고 정상적으로 먹는다 그러면 밥을 먹든지 아니면 시리얼에 우유를 말아서라도 먹든지, 예, 그렇게 꼭 먹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폭식을 안 해야 됩니다. 자기가 배부른 기준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다들. 근데 먹다 보면은 그냥 먹다 보면 먹고 나서 오늘 많이 먹었네, 배부르네, 이렇게 저거 하는데 폭식을 좀 가급적 참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밥 먹을 때 이걸 권해드립니다. 차라리 탄산수를 식사할 때 같이 드세요. 아니면 식사 전에 마시세요. 탄산이 뱃속에 들어가면 이게 확 불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배가 일찍 불러버립니다. 그래서 밥을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이긴 한데, 탄산수가 없다면 콜라, 뭐 정 안 되면 뭐 반주로 맥주 뭐 반 캔, 뭐 500ml 반캔, 뭐 이 정도. 맥주는 좀 그렇겠죠. 네. 근데 그런 탄산이 들어간 음식을 이제 음료를 같이 마시게 되면 많이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는데 이제 일조를 하게 되죠. 이제 또 다른 거는 야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야식은 정말 야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잠자기 전 2시간 전에는 거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뭐 보통 주부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저는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요리를 이렇게 좀 좋아해가지고 요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만든 음식이 좀 아까워서 뭐 남긴 음식을 이렇게 예전에는 먹어치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절대 남는 음식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버리세요. 그게 다이어트엔 좋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뭐 식습관 중에서는 첫 번째, 배고플 때는 아침에 뭐라도 먹습니다. 정 먹기 그러면은 커피 믹스라도 하나 타 드세요. 그래서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는 버릇을 들이시고, 그 다음에 식사할 때 폭식을 하지 마십시오. 폭식을 참기 힘드시다 그러면은 탄산수나 아니면 콜라나 이런 탄산 계열의 음료를 같이 드십시오. 그래서 포만감을 일찍 느끼게 그렇게 하시고, 야식은 먹지 마세요. 반드시 먹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체중계로 자기 몸무게를 계속 확인합니다. 그러셔야 꾸준한 자기 체중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뭘 먹었으면 몸이 나중에는 딱 느껴요. 그러면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역시 500g 쪘구나, 300g 쪘구나, 딱 느껴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치팅데이라고 해가지고 몸에 혼란을 줘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항상 일정한 시간에 먹고 일정한 운동을 하고 막 이러면 몸이 거기에 또 적응을 해가지고 몸에 적당한 지방을 또 축적을 하고 이게 또 몸 자체가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팅데이로 뭐 안 먹던 때에 급격하게 먹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안 먹는 치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저녁을 50% 정도를 덜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때 그냥 딱 하루 금식을 해버립니다, 저녁에. 그러면은 몸에서 충격에 빠지게 되죠. 급하게 저장해 놓은 지방을 막 소모를 합니다. 근데 주로 저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금식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저녁을 그렇게 해버리면 몸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이제 몸 자체에 지방을 축적하는 방식을 좀 약간 다르게 하고, 아니면 그 축적 양이 좀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전거로 그 다음 여기까지 이제 뭐 음식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준비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속도기를 꼭 마련을 하십시오. 속도기를 마련을 해서 본인이 거리를 얼마나 탔는지 그리고 속도를 얼마나 냈는지를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를 갖다가 해주시고 그걸 경우에 따라서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하시면 되냐 하면은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에 10km 타기도 쉽지가 않다고요. 10km 뭐 이렇게 뭐 20km 이렇게 무리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갔다가 왕복을 해야 됩니다. 자전거는. 그래서 무리하게 갔다가 올 때 자전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뭐 택시에도 잘 안 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가서 힘들다고 퍼져서 간신히 그냥 꾸역꾸역 어떻게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힘들어가지고 자전거 안 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셔가지고 본인이 어느 정도 갔다. 그런데 그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냐면 왕복 5km 6km로 잡으세요. 그러면 2km 정도가 2km나 3km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가보고 괜찮네. 그러면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수로 짝수로 6km, 8km, 10km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늘려가면서 자전거를 타는 속도는 본인이 페달을 밟았을 때 힘들다. 다리가 이대로 가면은 얼마 못 가가지고 내 다리가 털리겠다. 이렇게 딱 느껴질 때 그거보다 하나 아래 정도의 속도로 달리십시오. 그거보다 하나 아래 기어를 넣으라고 하면은 이제 기어 넣는 거나 뭐 이런 거 헷갈려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속도, 만약에 내가 느끼는 게 20km가 조금 빠르긴 한데 야 이거 다리가 뻐근하고 부담이 된다? 그러면 20km가 아니라 한 18km, 16km 정도로 낮춰서 달리시라는 말씀입니다. 해서 그렇게 속도를 계속 늘려 나가시면서 10km가 넘어 서는 순간서부터는 거리를 이제 증가시키는 그 폭을 뭐 4km 다니든지 6km 다니든지 해서 10km, 15km, 20km 이런 식으로 계속 거리를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저녁에 저녁 드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한 30분, 처음에는 이제 뭐 10분, 20분 정도이겠죠. 30분, 뭐 1시간 이렇게 뭐 거리는 처음에 이제 뭐 5k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게 시작을 해서 주기적으로 나가 주시는 게 좋은데, 뭐 마찬가지로 비가 오시거나 뭐 이럴 때는 못 나가실 테니까 일주일에 한 2-3번 나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자주 나가셔서 자전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가능하신 시간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아침에 좋겠죠. 더우시니까. 한 번은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간다. 저 한 2배 정도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도 챙기시고 여행 가는 심정으로 쭉 나가셨다가 오시면 됩니다. 단 자전거를 타기 전에 꼭 뭔가 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급하시거나 아침을 뭐 드시거나 뭐 이럴 여유가 안 되신다고 하시면 뭐 시리얼이든지 아니면은 정말 안 되면 콜라라든지 당분이라든지 뭐 핫바라든지 뭐 이런 초코바든지 뭔가를 열량을 낼 수 있는 걸 꼭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장거리를 이렇게 장거리 뭐 한 20-30km 가도 장거리죠. 평소보다 좀 많이 가는 그런 장거리를 가실 때는 꼭 반환점에서는 무엇인가를 또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체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힘이 안 들어가, 뭐 타시다가 중간에 힘이 안 들어가, 미치겠어 이러면은 그때가 뭐라 그러냐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봉크가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칼로리를 소모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힘을 내기가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그 전에 물을 주기적으로 계속 마셔주시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콜라라든지 빠른 당분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탕이라든지 콜라 내지는 이온 음료 이런 거를 주변에 가게에서 드시고, 없다면 물이라도 드시면서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다시 자전거를 타시고 이동을 하시는데, 그냥 집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근처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게에 가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근데 단
빵이라든지 뭐 밥이라든지 이런 걸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화하셔가지고 이게 열량으로 당으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미리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포도당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음식물을 빨리 섭취를 하시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로 이제 타시면서 재미를 들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안장을 높게 하시지 마세요. 안장을 높게 하시면은 뭐 안장 조절하는 법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스피드에 이렇게 막 심취하셔가지고 안장 높게 하시거나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오금이라고 하죠. 무릎 뒤가 나갑니다. 그리고 속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속도를 너무 집착해가지고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조금 더 막 이런 식으로 다급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즐기신다는 심정으로, 여행 간다는 심정으로, 매일 여행을 한다는 심정으로 천천히 그렇게 즐기면서 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운동하고 똑같이 자전거는 뭐 다리만 쓰니까 다리 운동만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전거는 전신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위에서 제가 온몸을 지탱을 하면서 균형을 잡고 탈 수 있는 그런 전신 운동이니까 마음껏 즐기시고 요번 기회에 자전거로 살을 한번 확실히 빼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담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뭐 제 내피셜이니까 좀 틀린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밑에 댓글로 적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들어주셔서요.